자, 서성한 장문 독해 편입영어 7개년도 2017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2023년까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학교 장문 독해를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금 오늘 수업을 듣는 분들은 대부분 서성한을 노리는 분들이고 특히 이제 하반기 9, 10, 11월, 12월 달은 이제 대부분 기출 문제로 들어가게 될 것인데 특히 독해 부분은 여기서 이제 합격을 좌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선생님의 어떤 그 논리 독해, 작문 독해를 어떻게 하는가 잘 새겨뒀고 본 수업은 녹화를 해서 다 또 복습용으로 전달할 테니까 선생님의 생각을 잘 또 이해하고 재복습하고 이렇게 4개월 동안 독해 부분에 대해서 고수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독해를 하다 보면 이 의의의 중요성, 지금 여러분들이 여러 책을 가지고 공부도 하시겠지만 특히 김태동 파워보컬을 가지고 공부하는 분들은 굉장히 지금 독해 수업을 하면서 왜 파워보컬을 정복해야 되고 암기가 돼야 되느냐 그거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일단은 의의가 전제가 돼야 된다는 거 이해하시고 바라고 자 오늘은 9월 첫째 날 강의 2022학년도 한양대학교 장문 독해 37번에서 39번 당시 이 기출문제는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서 많은 수험생들이 틀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로 틀렸던 문항 위주로 변별력 문제로 해설을 들어가는데 오늘은 우리가 첫 강의이기 때문에 뭐 진도를 막 빨리 빼려고 빨리 서두르는 설명보다는 우리가 장문 독해를 편입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차원에서 천천히 설명할 테니까 잘 따라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대답보다는 선생님이 설명 위주로 좀 잘 따라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갑니다. 장문 독해는요, 편입 독해에 있어서 단락이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두 개가 되어 있는 거 있죠. 이 단락을 볼 수 있는 여기 일단 돼야 되겠습니다. 지금 요 37번에 39번은 단락이 지금 두 개로 나눠져 있죠. 그리고 문제는 세 문제를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점짜리가 지금 두 개가 되어 있습니다. 자, 단락이 두 개, 세 개 이상 되는 이 다단락에 대한 우리는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자, 우리가 독해 이론을 조금 천천히 설명하겠습니다. 라지 A가 있고 라지 B가 있습니다. 요 라지 A는 이 단락의 여러 단락의 큰 중심 소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문자 A를 쓰는 거죠. 그냥 중심 소재가 아니라 큰 중심 소재라고 하고 그 다음에 B는 바로 이 라지 B죠. 대문자 B는 바로 최종 논거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독해를 할 때는 A는 B다 이런 말을 많이 쓸 거입니다. 이게 이제 소재와 최종 논거가 합쳐져서 이 글의 주제가 되고 바로 요지가 되고 또는 거기에 따른 제목을 찾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든 간에 문제 유형이 빈칸 문제든 아니면 주제 문제든 내용 일치 불치 문제든 큰 중심 소재와 최종 논거를 이렇게 집약할 수 있는 독해의 흐름을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글의 주제, 지연의 생각을 읽어내야 문제를 우리가 파악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다단락이기 때문에 첫 번째 단락은 항상 A1이라는데 small a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면 A1에 따른 이 첫째 단락에 따른 논거가 B1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small a가 되어 있으니까 소문자로 썼죠. 그러면 요거는 이제 작은 중심 소재가 되는 거죠. 첫째 단락에 따른 작은 중심 소재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B1은 첫째 단락에 따른 바로 작은 논거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이 이 문제에서는 있죠. 이 두 번째 단락 있지 않습니까? 요거는 A2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두 번째 단락에 또 작은 중심 소재가 있겠고 거기에 따른 또 논거 B2가 있겠죠. 거기에 따른 작은 논거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글을 읽어가는 훈련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 A1하고 A2는
이 큰 중심 소재와 우리 수업 중에 배웠던 단어가 있었죠. 그 이질적인가는 단어 배우셨죠, 여러분? disparity라는 단어 기억나실 겁니다. 그런데 그런 A1과 A2는 이 큰 중심 소재의 이질적인 게 아니라 바로 관련이 돼야 되겠죠. 이게 지금 라지 A는 A1과 A2에 이거를 내포할 수 있는 큰 중심 소재가 돼야 되는 거죠. 전혀 이질적인 게 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최종 농도도 B1의 작은 농도와 B2의 작은 농도가 여기 합쳐져서 바로 최종 농도가 B가 되어서 그게 바로 주제문을 만들어내겠죠. 그런 쪽에 이제 글을 볼 수 있는 훈련이 되어야 되겠고, 자, 우리나라에서 최상위권 수준의 독해이고, 이 영어를 바로 이 경쟁자와 싸운다라는 것은 수업 자체도 굉장히 퀄리티가 높아야 될 것이고 수준 높은 해설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구획 정리를 여러분들이 항상 잘 하셔야 됩니다. 내가 제한된 시간에 절대로 이거를 다 읽어 내려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항상 A1에서 첫째 단락에서 A1 작은 중심 소재를 읽어내기 위해서 첫 번째 문장을 끊어내겠습니다. 끊겼습니까? 조금 끊겼습니다. 아, 조금 끊겼습니까? 예. 네. 자, 첫 번째 문장을 끊어내겠습니다. 마침표. 여기 있죠. culture. 항상 이렇게 사선 처리를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문장까지 가겠습니다. 적어도 두 번째 문장까지는 가야 되겠죠. appear 끊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장을 또 끊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여기 빈칸, 뭐죠? 제가 실수해가지고. 여기 다른 분이 한 분 들어오는 것 같은데 누구죠? 아, 전이다. 죄송합니다. 누구죠? 저 이준화입니다. 이거 잘못 눌러서 나가져가지고 다시 들어왔습니다. 아, 깜짝이야. 저는 새로운 분이. 네, 자, 이제 제, 다 들어오셨어요? 들어온 거 전데 제 음. 준 계정을 따로, 그러니까 구글 계정을 준 계정으로 쓰고 있어서 구글 아이디로 표시가 돼가지고. 아, 그러면 이제 다 들어오셨으니까 선생님 다시 수업을 할게요. 요 녹화는 요거로 중지를 하고. 예, 예. 예, 제 말 다 이해하셨죠? 예, 이 수업 녹화를 이게 지금 체계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요 부분은 녹화 중지를 하고 새로 다시 녹화를 할 테니까 그리고 저는 어, 제 노트북으로 들어올게요. 제가 이거 패드로 들어오면은 좀 많이 끊겨가지고. 예, 좋습니다. 그럼 요걸 알겠습니다. 일단 끊고 다시 들어오세요. 알았죠? 예, 오늘 네. 첫날은 우리가 좀 이해를 해 줍시다. 예. 자, 2023년 9월 4개월 과정 서성한 장문 독해 문제풀이 과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학교 7개년도 2017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2023년까지 모든 문제 장문 독해를 풀어내는데 시험에서 특히 수험생들이 많이 틀렸던 변별력 문제는 더 강조해서 문제풀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장문 독해는 이렇게 단락이 이렇게 2개 이상 나눠진 거 이런 부분에 문제가 2~3개 이상 딸려 나오는 거 이게 이제 상위권 대학에서 무조건 나오는 유형이고 이 부분이 합격을 좌우하는 부분입니다. 제한된 시간에 또 풀어내야 되고 이 글을 이해하는 훈련이 돼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이 평소에 어떤 이런 영어 독해는 많이 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4개월 동안 제대로 된 교과서, 장문 독해 해석을 듣는다 생각하고 초집중을 해주시고 평상시에는 김태동의 파워복화나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편입어휘책 어느 것이 더 좋은데 김태동의 파워복화가 굉장히 여기 효과가 크다라는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많은 복습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봅시다. 여기 보시면 A는 B다라는 게 나오는데 대문자 A죠. 이게 각 단락에 각 작은 중심 소재를 다 합쳐진 포괄적인 큰 중심 소재 A라고 하고요. 그 다음 A는 B다 할 때 이 B는 최종 농도가 되는 겁니다. 이 최종 농도는 각 단락의 작은 농도를 다 합쳐진 바로 포괄적인 최종 농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글이라는 것은 이 글을 요약을 할 때는 A는 B다 이렇게 요약을 하는데 주제와
요지 문제와 제목 문제는요. 항상 중심 소재 A가 들어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최종 논거, 이 작은 논거들이 집약된 포괄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거를 이해해야 여기 빈칸의 문제든 아니면 뭐 주제 문제든 아니면 뭐 순서 문제든 아니면 내용 일치 불치 문제든 그래서 이 글이 보는 훈련이 돼야지만 모든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소문자가 나가는데요. A1, A2가 나오는데 A1은 첫 번째 단락을 말하고 A2는 두 번째 단락을 말하겠죠. 그럼 나중에 또 어떤 글을 봤을 때 A3까지 나올 수도 있겠죠. 세 번째 단락. 그러면 A1은 그 첫 번째 단락의 작은 중심 소재를 말하고 A2는 두 번째 작은 중심 소재가 되는데 이 A1과 A2는요. 큰 중심 소재 A와 이질적인 게 아닙니다. 여기에 뭔가 큰 중심 소재 A에 포함될 수 있는 뭔가 여기에 어떤 성질 자체가 비슷한 것이 되지 전혀 뭔가 별개의 어떤 그런 소재가 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 그걸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작은 논거 B1, B2도 최종 논거 바로 포괄적인 B에 이게 집약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전혀 이질적인 건 아니다. 여기 다 포함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돼야 된다는 거 그걸 이해하시고 그리고 나서는 항상 이 구획 정리를 잘 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한정된 시간에 내가 이 지문을 전체로 다 볼 수는 없다는 이야기죠. 선생님 조금 말을 빨리 하더라도 녹화된 거를 여기 수강생들 다 전달하기 때문에 어쨌든 빠른 말투에 좀 익숙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구획 정리를 하다 보면은 내가 어떤 문장은 굉장히 길다 하면은 그걸 포기할 수 있어야 되고 짧은 문장 또는 중간 정도 길이 정도 내용을 파악해서 읽어 나갈 수 있어야 되고 중간에 어떤 역접이 있다. but, however 이런 게 있다면은 그 작은 농구가 뒤집어진다는 얘기죠. 그런 걸 갖다 우리는 농구의 전환이라는 얘기죠. 전환된 농구가 있는지도 잘 파악하는 그런 글을 보는 훈련이 돼야 되겠고 자 일단은 첫 단락을 먼저 보면은 첫 번째 문장이 culture에서 끊어지고 두 번째 문장이 appear에서 끊어지고 세 번째가 proposition이 끊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끊어지는 게 guarantee에서 끊어지는데 자, 왜 지금 계속 제가 끊어서 내려왔느냐 하면은 이 지금 빈칸에 있는 37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끊어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sum에서 시작해서 끝나는 지점이 바로 turn에서 끝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기호를 잘 보셔야 되죠. 요거를 우리는 이제 세미클론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세미클론이 나오면 이 바로 왼쪽의 빈칸 내용은 바로 오른쪽에서 부연 설명을 하게 됩니다. 상세히. 그러면 역접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는 논거를 바로 밑에 상세 설명에 있는 이 부분을 읽어서 이해가 되면은 이제 답을 추론하면 되는데 그 다음 문장이 이해가 안 되면은 바로 다음 문장을 또 읽어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왜냐? 역접이 없기 때문에 농구가 전환이 되지 않으니까 농구의 일관성이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다음 세미클론 다음에 클론이나 세미클론 다음을 이해를 못하면은 그 다음 문장을 또 읽어 나가야 되기 때문에 또 구획 정리 하나 더 끊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두 개 정도를 이렇게 끊어놓고 우리 요 37번 문제를 대비해야 되고 그 다음에 A1에 따른 그 다음에 이 마지막 부분은 바로 이 A1의 첫째 단락의 바로 주제들 다시 말하면 B1이 되는 것이죠. 작은 농구가 여기에 들어가서 이 A1 첫째 단락의 소주제를 만들어내는 것이겠죠. 거기에 지금 arbitrary라는 이 문맥적 의의를 잡으라는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마지막 부분 항상 단락의 마지막 부분은 무조건 읽어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이 구획 정리가 돼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problem에서 끊어지고 이 arbitrary라는 단어는 문맥적 의미를 살피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이해를 못하면은 바로 다음 문장 마지막 문장을 읽어서 글의 내용의 어떤 논거 일관성 개념으로 논리적으로 바로 이 문맥적 의미를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 알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이 있는데 두 번째 단락에서는 바로 39번에 해당되는 문제죠. 이 대시 의미하는 건데 이게 마지막 쪽에 바로 두 번째 단락의 마지막 부분에 이 주제문이 되죠. 소주제가 되는 부분이니까 어쨌든 이 마지막 읽어야 되겠죠. 자 어쨌든 간에 두 번째 단락에 바로 A2 소중심 소재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역시 구획 정리를 해야 됩니다. C에서 일단 끊어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좀 길어요. 타임에서 끊어집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좀 끊어놓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바로 둘째 단락의 제일 마지막 소주제가 있는 부분을 끊어야 되는데 여기서 위에서
바로 여기도 또 클론이 들어가 있죠. 뒤에 부연 설명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고 이렇게 끊어내면은 여기에 대한 이제 구획 정리는 잘 우리가 해놨다는 이야기죠. 자, 이제 여기서 이제 구획 정리를 바탕으로 초집중해서 이제 독해를 해나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자, 구문 독해를 많이 연습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수업에서 왜 우리가 항상 기본기 구문 독해가 편입 독해에서 일단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가겠습니다. those who라는 게 보이죠? 그리고 of us는 우리들 중에 쓰고 those who는 뭐뭐 하는 사람들이란 뜻이죠.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묶어야 됩니다. 관계사 이하가 나오면은 동사 앞에까지 묶어야 된다 이렇게 있기 때문에 여기 동사가 지금 have가 보이죠. 그러면 clearly에서 여기서 끊어주면 되겠죠. 그럼 those가 주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have가 바로 동사가 되겠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먼저 구획 정리를 해놓고 들어갑니다. 갑시다. 우리들 중에서 who 이하의 사람들은 자, who 이하가 뭔데요? reason이 나옵니다. reason. 이게 이제 이성이란 뜻이죠. 이성의 power, 힘에 있어서 still, 여전히 believe, 믿고 있는 우리들 중에 사람들은 have, 가지고 있습니다. 뭐를? 상당한 problem, 어떤 문제의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뭐에? post-truth가 나오죠. 요즘에 이거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뒤에 명사가 나오고 post가 나오면은 이걸 벗어난다고 해석합니다. post가 뭐뭐 이후에 이런 뜻이 있는데 truth가 진리니까 탈진리라는 뜻입니다. 탈진리, 탈진실 이렇게 되겠죠. 진리를 벗어난다는 이야기죠. 탈진리에 대해서 어떤 상당한 문제의 시각을 가지고 있더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end up 되는 병렬 관계니까 또 뭐에 대해서 이거죠. It is insinuating이 왼쪽에 attitude와 아이디어를 꾸며주는데 insinuating은 김태동 파워복과에서도 들어보셨죠. 여자가 남편에게 임신한 사실을 넌지시 알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it 그것이 이 그것은 바로 여기 있는 바로 뭘 말하겠습니까? 탈진리를 말하는 것이겠죠. 진리를 벗어나는 것. 그 탈진리가 우리의 문화 안쪽에 insinuating, 넌지시 알려주고 있는 아이디어, 생각이나 attitude, 태도, 그리고 탈진리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어떤 문제의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나왔습니다. 서성한을 뚫으려면은 대부분 실패하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 내용 자체가 추상적이고 어렵기 때문에 철학적인 이야기, 뭐 예술적인 이야기 이런 게는 우주 과학 이야기 이런 게 나와버리면 공허한 독해가 됩니다. 그래 결국은 자기만의 어떤 상상의 날개의 독해로 끝나게 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막 소설 읽듯이 답을 풀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형편없는 점수가 많이 나오죠.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첫 번째에서 우리는 이걸 잡아내야 된다 했지 않습니까? A1과 B1을 잡아내야 되겠죠. 라지 A는 두 번째 단락까지 갔었을 때 이거를 포괄적인 큰 중심 소재를 잡아야 되니까 일단은 A1을 잡아야 되겠죠. 여기 메모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여기서 이제 메모하는 게 뭐겠습니까? 이성의 힘에서 여전히 믿고 있는 우리들 중 사람들은 그러면 실제 시험에서 이렇게 메모를 하는 거예요. 여기 이성이란 말을 적는 거예요. 그리고 지연이가 특정 대립된 단어가 나왔을 때 어디에 동조하는지의 느낌을 가져서 뭔가 이 지연이가 이성에 대해서 뭔가 동조하는 느낌을 가진다면은 그것은 동그라미로 항상 기호 체제를 하시고 거기에 나머지 대립되는 단어가 지연이가 반감을 가진다 하면은 세모를 해주시기 바라고 그런 기호 체계는 조금 더 읽어봐야 되겠죠. 어쨌든 간에 지금 이성이란 단어를 하나 적었고요. 이성의 힘에서 여전히 믿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 상당한 어떤 문제의 시각을 가지고 있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성이 뭐에 대해서 문제의 시각을 가지고 있나 하면은 이 대립되는 이 용어를 여기다 적어야 되겠죠. 뭐에 대해서? 탈진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벗어난다는 이야기죠.
탈진리. 여기에 대해서 이성은 반감의 어떤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어떤 문제적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그래서 서성안을 뚫으려면은 이런 지금 구조화하는 이런 체계적인 요약적 공부를 하셔야 우리가 여기서 만점이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막 상상이나 이거 독해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이성은 바로 가학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이성과 가학이라는 것은 진리와 진실을 추구하는 것이죠. 이성은 탈진리에 대해서는 좋아하지 않겠죠. 반감을 가지겠죠. 탈진리라면은 진리를 벗어나는 거, 미신 같은 거, 철학적인 거, 그런 걸 말하겠죠. 철학이겠죠, 이거. 그래서 이성은 탈진리, 다시 말하면 철학에 대해서 반감을 가진다라는 게 이 첫 번째 문장을 가지고 이렇게 요약을 해냈다면은 거의 이 글의 전체의 80%를 이해하고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공부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왔는가 안 해왔는가를 오늘 수업을 복습을 들으면서 꼭 한번 반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 했다면은 지금부터 이제 열심히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다시. 이 이성이 탈진리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의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데 이 탈진리는 또 병렬 관계가 있는 게 어떤 것입니까? 그것이 암시하고 있는 이 탈진리가 암시하고 있는 어떤 생각이나 태도 그게 어떤 철학적인 어떤 태도겠죠. 철학하고 탈진리는 이성을 좋아하지 않겠죠, 사실. 이 사람들은 자기 마구잡이로 생각하지 자기만의 어떤 생각에 빠져 있는 것이지 합리적인 걸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서로가 이렇게 지금 반감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문장가 있습니다. Just to complicate matter 되어 있죠. 단지 그 문제점을 복잡하게 하기 위해서는 되어 있습니다. 자, 역접이 나왔습니다. But, however이 나오면은 바로 글이 흘러가다가 뒷부분에서 농고의 전환이 이루어진다라는 이야기죠. 그럼 지연이는 첫 문장에서는 이렇게 요약이 되는데 두 번째 문장에서는 자 어떻게 농구를 전환시키는지 그걸 또 한번 메모를 해보자는 이야기죠. 문제점을 단지 복잡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have to가 들어갔습니다. 뭔가 해야만 한다라는 당위적 표현이 되는 거죠. 그 말은 지연이의 어떤 생각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뭔가 해야만 한다는 이야기니까 우리는 해야만 한다. 뭐를? 우리 자신에게 ask, 질문을 해봐야 한다는 이야기죠. 그게 이제 유식한 말로 자문을 해봐야 된다는 이야기죠. 뭐를? 여기서 이제 if는 구문독해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타동사 다음에 뒤에 목적절이 나오면은 if는 뭐 한다면이 아니라 구문독해 되어 있는 사람은 알 겁니다. 인지 아닌지라고 번역하는 것이죠. 자,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야만 합니다. 뭐인지 아닌지. Perhaps 아마도 우리가 문제의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지 우리 자신에게 자문을 해봐야 된다는 이야기죠. 뭐에? 진실 그 자체에 우리가 어떤 문제의 시각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된다는 이야기죠. 또한 그런데 그러한 경우라는 것은 우리가 진실 그 자체에 문제의 시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지 자신에게 뭔가 질문해 보는 것. 그런 상황에 있어서는 이슈, 쟁점과 문제는 become, 된다. 어떻게? far, 훨씬 더 murky라는 단어 있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기출, 편입 파워보카를 왜 열심히 해야 됩니까? 단어의 중요성이 바로 이거란 이야기죠. 평상시에는 단어 공부 열심히 하라는 이야기죠. 80세 넘은 할머니가 귀가 어두워서 머라카노 이렇게 하죠. 귀가 바로 어두운 거죠. 어두운, 그 다음에 흐린 거죠. 그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자, 그러한 경우라는 걸 한 번 더, 바로 우리가 진실 그 자체에 뭔가 문제의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지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야만 한다. 그러할 경우에는 바로
이 쟁점이나 문제가 훨씬 더 흐려질 수 있다는 이야기죠. 불명확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된 뭐보다 그것이 첫 번째 나타나는 것보다는 이야기죠. 자, 여기서 막 혼돈하게 막 내용을 파악하면 안 됩니다.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바로 이겁니다. 여기서 지금 진실이라는 단어를 지금 몇 번이나 나왔다는 이야기죠. 진실. 이성의 권력 안에서 믿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탈진리에 대해서 상당한 어떤 문제의 시각을 가지고 있다. 탈진리에 대해서 어떤 그런 문제점의 시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 글은 전체 큰 중심 소재가 바로 진리에 대한 이야기였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한번 메모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A1 작은 중심 소재가 무엇일 것인가를 확실히 알려면은 바로 아래쪽까지 이렇게 내려가야 되겠죠.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거는 어차피 요 37번 이 빈칸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자, 여기서 진리에 대해서 A1에서 말하고자 하는 논거가 뭔지를 조금 파악하셔야 됩니다. 가볼까요? 진실은 has been subject, 주제가 되어 왔다. 뭐에? 많은 debate, 바로 논쟁이죠. amongst, 누구들 사이에서. 보세요. practitioner 하면은 의사나 변호사, 바로 전문직을 말하는 것이죠. 제가 이제 질문을 유도하지 않습니다. 선생님 조금 수업 일방적으로 해야지만 진도를 뺄 수 있습니다.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철학자는 아닐 것입니다. 의사나 변호사들은 전부 다 이성에 합당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성에 논할 수 있는 직업은 바로 전문직들이죠. 이런 전문직들 사이에서 많은 논쟁의 주제가 되고 있더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전문직 종사자들은 여기서 탈진리, 진리를 벗어나는 걸 추구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 탈진리 추구하는 이런 철학자, 자기만의 생각이 빠져있는 사람을 반감을 가진다는 이야기죠. 문제의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게 이해가 돼야 되겠고. 그 다음에 특히 뭐의 이슈, 쟁점이냐면은 what criteria, 이 단어 다 외워야 됩니다. 기준. 어떤 기준의 이슈, 쟁점이 guarantee, 보증해야 된다. 뭐를? proposition은 명제란 뜻이죠. 어떤 명제의 진실을 보증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 메모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여기서 전문직은 역시 이성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 이성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명제의 진실을 바로 이 어떤 기준이 바로 보증한다는 이야기죠. 어쨌든 진실에 가까운 거니까 명제의 진실, 진실이 다 들어갔습니다. 어쨌든 간에 진리, 진실 아닙니까? 이렇게 메모가 돼야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밑에 이제 문장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역접이었기 때문에 위에서 바로 지금 내려오는 이 논거 일관성으로 여기 내용을 풀어야 되겠고 또 하나는 클론 뒤에 또 부연 설명해 놓은 걸 읽어가지고 이 내용을 요약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갈까요? 그 다음에 진실의 개념은 had to be based on이죠. 뭐뭐에 기반을 두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뒤에는 읽어볼 필요 없고 어쨌든 진실에 대한 기반을 뭐에 기반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 요 뒤에는 읽어볼 필요 없고 그 다음에 드디어 나왔습니다. 몇몇 철학자들은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이제 왼쪽에서는 이성, 전문직, 과학, 진리, 진실을 추구하는 사람들 이야기가 이까지 읽은 내용이고 지금부터는 바로 철학자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빈칸이 지금 철학자 있는 부분에서 뚫려 있기 때문에 이 철학자들의 진리에 대한 생각을 여기서 논거를 찾아내야 되겠죠. 거기에 대한 힌트는 클론 뒤에 이게 지금 논거 일관성 여기서 지금 바로 내용을 참고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푸는 겁니다. 계속합니다. 일부 철학자들은 began to claim that 이하를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죠. 어떠한 criteria, 기준이죠. 어떠한 기준도 결코 발견될 수 없다는 이야기죠. 그렇군요. 철학자들은 기준 자체가 없다는 이야기죠.
철학자들은 탈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명제나 그런 기준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기준 자체가 발견되지 않는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나옵니다. 또 이제 데디아를 또 주장했는데, 대신에 이 철학자들은 대신에 우리들은 갇혀 있답니다. 트랩이니까 뭐뭐 속에 갇혀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탈진리 철학자 기준 발견되지 않는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에 뭐에 갇혀 있는데 뭐에 갇혀 있는가를 이해하려면은 이 지금 부연 설명하고 있는 클론 내용을 잘 읽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자, 그럼 읽어 나가는데 첫 번째가 이해 안 되면 그 다음 문장에서 힌트를 잡아야 됩니다. 여기서 it was that 요 사이에 들어가는 강조 구문인데 이 강조할 수 있는 내용이 앞에 whatever 앞으로 돌려놓는 겁니다. 강조 구문 해석은 that 이하는 다름 아닌 이 강조 내용이다 이렇게 해석했었죠. that 이하 가볼까요? 진실의 개념을 guarantee 보증할 수 있는 것이 whatever 무엇이든지 간에 말이죠. whatever는 복합관계의 대명사니까 무엇이든지 간에 양보적 의미로 해석이 되겠죠. 진실의 개념을 보증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은 had to be guarantee 보증되어야만 합니다. 뭐에 의해서? 이거죠. 턴이라는 단어가 바로 순서죠. 순서에서 그 밖에 어떤 것에 의해서 보정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지금 빈칸에 답을 넣기 위해서는 이런 말에 지금 용어가 포괄되어야 됩니다. 순서라는 말이 들어갔습니다. 턴. 그리고 순서 속에서 어떤 것에 의해서 보정돼야 된다 했습니다. 순서 속에서 어떤 것에 의해서 뭔가 개런티, 보증이 돼야 된다고 했습니다. 조금 이해가 안 되니까 한 문장을 더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것은 that 이하의 가정일 수 있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정이라는 단어 나왔습니다. 여기서는 아까 전에 턴, 순서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바로 어디에 갇혀 있다라는 걸 답을 내기 위해서 두 번째 힌트가 가정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가정. 그것은 that-i의 가정입니다. that-i의 가정이 뭔데요? 결코 끝날 수 없는 가정이라 했습니다. 이 가정이라는 것은 종식되고 뭔가 끝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뭔가 계속 가정은 흘러가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결코 끝나지 않는 가정이라는 거고 그 다음 분사구문이 나왔죠. that 이하를 의미하면서 that 이하는 뭔데요? at best는 배아제라서 아무리 잘해봐야 이렇게 했죠. 아무리 잘해봐야 단지 there가 있다. 뭐가 있는데요? degree 되어 있습니다. 정도. 그러니까 진실의 정도가 단지 존재하더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여기서는 진실의 degree 정도만이 존재한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제가 요약한 거 탈진리, 철학자 이네들은 기준을 발견되지 않는다 했고 어디에 갇혀 있는데 그럼 어디에 trap 갇혀 있다라는 그거를 답을 내려면은 요 말을 포괄할 수 있는 말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순서 속에서 어떤 것에서 보정되는 거고 가정, 끝나지 않는 가정이고 진실의 정도이더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제 왼쪽하고 이제 비교가 돼야 됩니다. 이성 과학 전문직은 진리, 진실을 추구하는데 얘네들은 탈진리 철학자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는데 탈진리 철학자는 기준이 발견되지 않고 어디에 트랩, 갇혀져 있는데 그게 순서 속에서 어떤 것에 의해서 보증이 되는 거고 그리고 끝나지 않는 가정 속에 있는 거고 어떤 진실의 어떤 정도가 존재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빈칸에 들어갈 3점짜리 문제 해결하겠습니다. 어디에 갇혀 있는가? 요 말을 요약할 수 있는 게 상황이 맞아져야 됩니다. 자, 굉장히 힘든 문제입니다. 4개월 동안 굉장히 집중하셔야 됩니다. 1번 가겠습니다. 1번은 37번의 1번은 language tree라는 단어 나오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 있죠. 바로 언어의 속임수니까 말장난입니다. 지금 제가 요 설명하는 게 이게 전부 다 말장난을 포함할 수 있는 겁니까? 이거는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갑니다. infinity는 무한하죠. 무한하다라는 것은 바로
끝나지 않았다라는 걸 포함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regress는 early는 많이 배웠죠, 선생님한테. 다시란 뜻도 있지만 back 뜻이 있고 grass는 step의 뜻이 있습니다. 뒤로 스텝을 밟아가는 거니까 이거는 후퇴가 되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전진하고 후퇴하는 게 하나의 과정이고 하나의 순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무한한 후퇴. 그게 바로 갇혀 있는 것을 묘사할 수 있는 것을 될 수 있습니다. 그 답은 2번이 되겠고 3번은 objectivity는 객관성이라는 단어 알고 계실 거고 miss는 신화라는 뜻이죠. 바로 객관성의 신화라는 뜻이고 이거를 포괄할 수 있는 게 객관성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 다음 4번은 a kind of 일종의 rational은 이성적인 뜻인데 IR이 붙어있으니까 반대가 되니까 비이성적인 바로 rationality는 합리성이죠. 철학을 탈진리 묘사하는데 이걸 갖다 합리성이라고 말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이건 제껴야 되겠고 5번은 philosophical 이거는 바로 철학적이죠. 디베이트는 논쟁이죠. 그리고 웹은 이거는 그물망인데 당시 이 기출에서 이 한양대학교 이 기출에서 굉장히 많이 답을 찍었던 게 5번을 수험생들이 굉장히 많이 찍었었습니다. 그만큼 지금 현재 편입 공부에 대한 독해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죠. 지금 철학적 논쟁, 이런 뭐 철학이 보였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여기서 이제 웹이라는 것은 그물망인데 그러면 앞에 트랩이 보였다 해가지고 갇혀있다 이렇게 답을 찍었다는 이야기죠. 그런 사고를 가지고는 서성안을 뚫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가정이고 뭔가 순서고 그런 것은 갇혀 있을 수가 없죠. 가정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지금 뭔가 1개월, 1개월 가정을 밟고 있는 것은 한 단계씩 지나가는 것이 올라가는 것인데 어떻게 갇혀 있겠습니까? 그래서 5번 하시면 안 되겠고 바로 끝나지 않는다는 게 인피니티 무한하는 거고 하나의 가정이고 순서고 어떤 것에서 보정된다는 게 그게 바로 하나의 후퇴 그게 바로 2번이 답이 되는 것입니다. 전진 후퇴하는 게 하나의 가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속으로 지금 박수를 많이 치고 계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단에 A1은 이제 잡았고요. 이제 마지막 이 첫째 단락의 소주제를 파악하기 위해서 아브드리트라는 단어를 우리는 잡아내야 되겠습니다. 이 단어를 김태동 파워복화에서 이미 단어 정리가 됐는 사람은 조금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유리함 때문에 또 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태동 파워복화에서는 이 단어를 이렇게 설명하죠. 바로 아브드리트라는 단어를 이렇게 외웠었죠. 앞에다가 그대로 투레스라고 했었죠. 그런 말투 자체가 바로 고집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드리트라는 단어는 우리가 동의어로서 완고한, 고집센 하는 단어가 있었을 겁니다. 바로 servant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의 사전적 의미를 알고 당시 고집센 하는 단어가 여기 표현이 있었을 거예요. 바로 이런 것이죠. 바로 고집센의 의미를 할 수 있는 게 4번 같은 것이죠. 바로 resistant는 바로 저항이 되는 것이죠. 자, 뭐에 대한 저항입니까? 바로 persuade의 명사죠. persuasion, 설득이죠. 설득에 대한 저항. soft는 부드럽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상대의 어떤 말이나 이런 거를 부드럽게 하는 거 그런 거에 어떤 인플루 영향력 그러니까 뭔가 부드럽게 하고 하는 뭔가 연성화시킨다는 이야기인데 그런 영향력이나 설득에 뭔가 저항한다는 얘기죠. 어떤 상대를 갖다 설득시키려고 하고 그 사람을 뭔가 부드럽게 하는데 그게 저항한다. 그게 바로 고집센다는 얘기죠. 그래서 4번을 찍은 학생들이 굉장히 또 많았다는 얘기죠. 항상 서성하는 문맥적 의의를 생각해야 되지 물론 앞부분에 동요를 찾는 문제에 있어서는 이렇게 답을 찍어도 되지만 독해 속에서는 항상 문맥을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 그걸 주의를 해야 됩니다. 만만한 문제가 아닙니다. 어쨌든 4번을 답으로 하시면 안 된다는 거고 자 문맥적 들어가고 지금 흘러가고 있는 이 부분은 탈진리 그리고 철학자에 대한 그 논거를 지금 찾아 들어가는 것이지 이성, 과학자, 전문가들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건 앞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걸 참고해서 계속 지금 읽어 내려가야 됩니다. 갑니다. this 이것은 였다. 뭐 position 하나의 어떤 입장이었다는 이야기죠. 뭐의 입장이었다. classical 고전적인 skepticism이라는 단어는 skepticism이라는 단어는 회의론자라는 뜻이죠. 그러면 결국 이것도
고전적 해이론자도 하나의 철학자에 들어가는 탈진리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우리 메모해야 됩니다. 고전적 해이론자. 이게 나중에 일치 불일치 문제에 대비도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메모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고전적 해이론자의 어떤 입장이었다는 이야기죠. 지금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이 상황이 어디에 갇혀 있는 것. 그게 바로 무한한 어떤 후퇴 속에 갇혀 있는 게. 그게 바로 탈진리자들이 추구하는 건데 그 중에 또 한 부류가 고전적 해이론자도 그런 입장을 추구하고 있었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그것은 여전히 포즈, 뭐를 제기한다는 이야기죠. 뭐를 어떤 그 주제의 가장 아브리트, 고집센 그런 문제점을 어떤 것 몇 가지를 제기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아,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아브리트는 이 프로블럼을 꾸며주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해가 안 되면은 그 다음 문장을 마지막 문장을 읽어서 논거 일관성으로 조금 힌트를 잡아야 되겠습니다. 진실이죠. 탈진리 철학자들이 추구하는 이 진실은 in other words, 다른 말로 말해서 바로 비투용법이죠. be treated, 처리되어져야 된다. 뭐로써? 여기 나오죠. rather than. absolute, 제 반대말을 잘 알아냈겠죠. absolute는 바로 절대적인 뜻이죠. 절대적인 컨셉, 개념보다는 relative, 상대적인 그런 개념으로서 처리된다는 이야기죠. 이성은, 과학은 무조건 절대성이죠. 무조건 답이 한 개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탈진리 철학은 이거는 항상 답이 없습니다. 상대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아브드리티는 바로 어떤 문제가 되겠습니까? 상대적인 것을 포함할 수 있어야 되겠죠. 문제 자체는 항상 상대적이기 때문에 뭔가 고집센 문제다라는 것은 어떤 주제에 있어서 가장 고집센 문제라는 것은 그 문제를 이게 항상 상대적이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런 문맥을 답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38번 한번 볼까요? absolute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날카로운 인사이트라는 것은 바로 통찰력이죠. 날카로운 통찰력을 갖다가 나타내고 있는 것은 그거는 바로 이성에 가까운 것이죠. 그러면 지금 내려가고 있는 이 부분은 탈진리, 철학, 고전적 회의론자이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로 답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B는요. 바로 이해하는 거나 해결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겠죠. 왜? 문제 자체가 상대적이다 보니까 답이 하나 딱 정해져 있는 절대적인 게 아니니까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답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굉장히 난이도가 높았던 그런 문제였었습니다. 자, 마지막 39번 별표 들어가겠습니다. 밑줄 친 대시 의미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건 들어가있죠. 일단은 이 A1에 있어서 B1을 잡았죠. 여기 A1은 전체 큰 중심 소재는 진리에 대한 이야기고 A1은 바로 이거였었죠. 이성에 대한 이쪽 왼쪽 이야기 아니죠. 이성, 절대성, 과학, 진리 이거라는 게 아니라 마지막 쪽에 있는 내용이 주제니까 탈진리를 추구하는 철학자 이야기였죠. 그래서 A1은 바로 이 철학자들의 어떤 진리에 대한 어떤 생각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 진리에 대한 생각이 바로 B1이 무엇이었습니까? 여기서 지금 우리가 요약했던 거 아니었습니까? 바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 사람들이 갇혀 있는 것이 어디에 갇혀 있겠어요? 무한한 후퇴에 갇혀져 있었고, 그리고 그 바로 이 상대적인 것을 추구하는 거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요런 게 이제 여기에 요약이 돼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A2로 들어가겠습니다. 전체는 진리에 대한 이야기인데 두 번째 단락의 소중심 소재를 약간은 읽어 나가야 됩니다. 갑니다. 많은 contemporary는 동시대의 뜻이죠. 많은 동시대의 철학자들은 that은 뒤에 지금 stance를 꾸며주니까 이건 지시형용사죠. 그러한 stance, 이거는 이제 입장이란 뜻이죠. 뭐에? 그렇죠. relativism은 상대주의죠. 상대주의. 그러니까 상대주의의 어떤 입장을 바로 채택해 왔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제 둘째 달라 A2는요. 그냥 철학자가 아니라 현대 철학자들의 그네들의 어떤 진리에 대한 어떤 생각을 나타내고 있는데 얘네들은 역시 위에서 말했던 첫 번째 단락에서 말했던 대로 얘네들도 바로 상대주의를 취한다는 이야기죠. 절대성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런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뒤에는 읽어볼 필요 없고요. 자, 그러면 이제 결국은 현대 철학자들의 진리에 대한 생각은 상대주의다라는 개념만 잡았다면은 특별한 역접이 없기 때문에 그 논지가 그대로 마지막까지 끄집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게 되겠습니다. 최고 마지막 큰 중심 소재는 진리인데 이 진리가 첫 번째 A1에서 마지막 이야기가 상대주의라는 말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B2를 읽어서 하나만 읽어서 요거를 요약하면은 요게 A가 되고 요게 큰 B가 돼서 이게 이제 결국 이 글의 주제가 되는 것이겠죠. 자, 갑니다. 우리는 may well 여기 may as well 하면은 may as well 하면은 뭐뭐 하는 게 더 낫다라고 여러분들이 구문독해서 공부를 하셨을 것 같고 may well이 되면은 당연시 여기다는 이야기죠. 우리는 당연히 원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뭐를? 진실해지기를 원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우리의 뭐에 있어서 자 이것도 김태동 파워보크에 있는 거죠. utter 하는 게 누설하다라고 했죠. 우리의 말로 내뱉는 누설에 있어서 사람이 대화를 나누다가 어떤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의 누설에 있어서 진실해지기를 원할 수도 있다. 그건 당연하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사람은요 항상 대화 속에 상대에게 뭔가 말을 누설할 때는 상대가 들었을 때는 또는 자기가 말했을 때는 진실해지기 원하는 거는 당연히 원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나라고 했습니다. 논거 전환입니다. 그러면 지연이는 지금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언어라는 것은 undermine이 중요한 단어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훼손하다는 뜻을 알아야 독해가 되는 것이죠. 훼손하다. 자, 언어는 훼손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를 어디에? every time around. around는 주변이고 time은 시간이니까 매번이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매번 우리를 훼손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죠. 자,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말의 누설에 있어서 너무나 진리를 추구하다 보면은 언어 자체는 바로 우리를 바로 훼손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죠. 사람이 때로는 대화를 나누다가 거짓 이야기도 나올 수도 있고 뭔가 장난 이야기도 나올 수도 있고 철학적인 이야기 나올 수 있는데 매번 말할 때마다 진리만 추구하다 보면은 이 대화의 언어는 우리 자체를 힘들게 할 수 있다, 훼손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겠죠. 그게 바로 클론으로 지금 부연 설명이 됩니다. That is, 그것은 just, 단지, the way, 방식입니다. 뭐, discourse는 대화 나누는 거, 담화라고 합니다. 담화가 work, 작용하는 그런 방식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have to가 들어가면은 지연의 생각, 당위적인 생각이 나오는데 이거는 중요한 구문이죠. have no choice but to 부정사는 뭐뭐 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라는 중요한 거죠. 자, 이제 여기에 대한 논지가 이제 지배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 수용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우리 자신을 to that, 여기서는 그렇게 말이죠. 그렇게 우리 자신을 수용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결국 상대주의에 맞추어서 언어의 어떤 정답, 진실만 추구한다는 것은 그는 절대적인 거고 때로는 언어는 거짓말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인 거를 추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자 그렇게 우리 자신을 수용한다는 것은 상대주의에 취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말을 여기서 논지를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소재가 들어가야 됩니다. 38번 39번 자 마지막 문제 해결하겠습니다. 대시 의미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입니다. 자 1번 가겠습니다. 진실은 be located, 위치되어 있어요. 어디에? 인간의 의지와 그리고 intention, 의도죠. 진리가 인간의 의지와 의도에 위치되어 있다. 그게 뭔가 이 상대주의를 뭔가 포괄할 수 있는 거 맞을까요? 예, 일단 놔둬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시식의 확실성은, 좋습니다. 시식의 확실성이라는 것이 바로 진리를 말하는 것이죠. 소재도 같습니다. 지금 하고자 하는 이야기,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시식의 확실성이라는 게 그게 진실, 진리를 말하죠. 이 진리라는 것은 unattainable. attain이 달성하는데 on이 붙었으니까 달성할 수 없는 하나의 욕망이라는 이야기죠. 왜? 뭐이기 때문에? 상대주의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이 글의 전체 주제가 되는 거죠.
철학자들의 탈진리들을 추구하는 것은 바로 상대주의를 취하기 때문에 극단적인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식의 확실성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는 바로 달성할 수 없는 하나의 그런 욕망이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런 사실을 바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답이 되었던 글씨였습니다. 굉장히 나름대로 선생님 수업에 오늘 첫날 수업인데 이 수업을 오늘 처음 나갔는데 오늘 첫날에 시간 엄수가 조금 부족했겠지만 여러분들이 다음 2회차에서는 정확하게 시간 엄수해 주시고 오늘 이거 배웠는 거를 제대로 복습하시고 간단하게라도 좋으니까 그 단톡방에다가 수업에 대해서 감상 여러분들 피드백을 알아야 그리고 선생님이 강의 전달이 잘 되었는지 또 확인하고 또 다음 수업에 또 반영할 수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자, 그렇게 하시고 복습하도록 녹화된 거를 바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잘 복습해 주시고 간단하게 단톡방에 한 줄이라도 좋으니까 짤막한 그 수업 소감을 적어주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잘 따라오겠는지, 수업을 잘 이해했는지, 그 나름대로 또 마음에 들었는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 금요일 날 2회차 수업에는 요거 문제 끝내고 다음 회차 내용을 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